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어, 예, 고민을 엄청 하고 어제 올리려다가 검토하고 또 다시 검토해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냥 뭐랄까. 아, 네. 홍패가 너무너무 재밌어, 진짜. 어쨌든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저는 이번에도 1, 2, 3번과 12, 13, 14번을 가려볼 건데 굉장히 어렵다. 근데 어려운 걸 어떻게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4번 경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벌리 대 플럼인데 이 경기가 이제 플럼이 47% 정도로 우세한 느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벌리가 최근에 연패를 많이 했어요. 연패를 많이 해가지고 6연패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8연패가 가장 최대더라고요. 가장 최대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벌리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패는 8연패고 현재는 6연패 중인데 홈에서 이제 풀럼을 상대로 마지막 패배했던 게 91년 5월 4일 91년 1951년 4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즈는 거의 지질 않았던 거예요. 홈에서 28경기째 풀럼을 상대로 패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예, 패배가 없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당황스러웠고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벌리가 충분히 해볼 만해 보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플룸도 뭐 지금 현재 2연패 중인데 뭐 강한 팀들 상대로 일단은 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을 보여주고 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플럼이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고 어쨌든 47% 정도를 받고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분석한 거는 퍼센테이지가 풀럼이 48%가 나옵니다. 48%. 또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무승부 25%에 이거 27% 나와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48% 받은 배당의 적정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8 정도가 나와요. 2.08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배당을 1.9795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받은 거죠. 낮게 받은 건데, 저는 이 경기가 풀럼이, 진짜 이제 28경기째 승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9번째는 승리로 장식을 할 것이다. 근데 되게 가까스로 1점 차 승부로 2점 차 승부까지는 아닌 것 같고 1점 차 승부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긴 한데 배당적으로 봐도 일단은 지금 풀럼이 3.3525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5.10까지 돼버리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또 어떻게 되냐? 한 골차가 26%고 이게 22%예요. 22%로 뭐 이게 더 낮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배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점 차인 3.25 이게 아까 26%랬죠. 충분히 괜찮은 배당이다. 그래서 무승부도 25%인데 26% 25%. 네. 배당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7%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3.25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단통패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경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탈란타가 지금 칼리아리랑 맞붙게 됐습니다. 아탈란타는 11위, 칼리아리가 아탈란타가 12위, 칼리아리가 14위,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상대 전적 보니까 또 아탈란타가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근데 두 팀은 이제 무승부가 많이 없습니다. 20경기 동안 무승부 단 하나밖에 없고 아탈란타 지금 현재 무승부 10경기 동안 하나. 뭐 이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흐름 자체는 아탈란타가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칼리아리가 뭐 못해볼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리그만 봐도 아탈란타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탈란타가 74.6%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배당이 너무 낮습니다. 배당이 1.21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후려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후려쳐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걸 퍼센테이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안 높을 거예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8% 정도 나오거든요. 아탈란타 쪽으로. 그러면 이 1.21이라는 배당이 굉장히 낮은 배당에 속해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를 8로 나누면 1.7이라는 배당이 나와요. 1.72. 근데 지금 현재 아틀란타가 해외 배당으로 1.35를 받아서 엄청 깎여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승이거든요. 승이야. 근데 너무 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의아해서 이게 뭐지? 이 정도로.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픽도 저도 한번 참고를 좀 했거든요. 대부분 다 승 가져가십니다. 대부분 다 승 가져. 거의 단통으로 가져갈 만큼 이 경기가 되게 좋아 보인다. 배당적인 심리가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1.21 보면 그냥 무와 패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배당을 좀 많이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에서 1.21을 줘? 이게 14경기 중에서 배당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안전해 보이는 거지. 근데 투표율은 그렇지 않아. 투표율은 이게 지금 2등 투표율이죠. 오히려 이게 2등 투표율이야.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쎄했어요. 예, 뭔가 쎄함이 느껴졌어. 이거 뭐지? 뭔가 함정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58%였고 그 다음이 저 뭐냐 무승부가 24%, 이게 18% 이랬는데 이게 사실 퍼센테이지 치고는 배당이 낮고 높거든요. 너무 높고 근데 솔직히 8.6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이 4.5는 가져가 줘야겠다. 그냥 아싸리 완벽하게 맞고 들어가자. 예. 원래는 초반은 그냥 단통 승이었습니다. 원래는 단통 그냥 승이었어요. 저도 이게 가장 강하게 보는 경기 중 하나였고. 근데 뭔가 쎄하더라고. 이 경기는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깎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무승부까지 곁들여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 이것도 또 말씀 안 드렸네요. 1, 2, 3, 12, 13, 14 제가 가린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맨체스터 시티랑 크리스탈 팰리스 이제 맞붙게 되는데 맨체스터 시티 보고 입만 아픕니다. 입만 아픈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상위권이다. 상당히 상위권이고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팀 저력이라는 게 전력이나 스쿼트 퀄리티라나 뭐 이렇게 득실로만 봐도 일단은 이 맨체스터 시티의 저력을 막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도 현재 너무 잘하고 있어서 충분히 경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다 패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일단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맨체스터 시티의 58%가 나옵니다. 58%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10%더 받고 있는 경기죠. 근데 이제 이 58%를 이제 배당으로 환산을 하면 1.72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 배당이 지금 현재 1.86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이제 58%의 지금 국내 배당을 보면 1.69거든요. 이게 지금 1.69짜리야 배당이.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이 이런 배당을 받으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맨체스터 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이런 배당을 가져간다? 물론 이제 어떤 팀을 상대로도 이런 배당 가져간 거 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기게 된다면 1점 차 승부일 텐데, 이게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햄모가 32%입니다. 32%. 32%고 이게 배당 32%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23%, 이게 19%입니다. 23%, 19%. 이거 두 개는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뭘까? 이변이다. 이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골라야만 했는데 이게 23%고 19%잖아요. 근데 배당 차이가 몇 안 나더라고요. 0.2밖에 차이가 안 나. 거의 4% 거의 4% 차이가 많이 나는데 19%면 거의 4배당 이상 받아도 되거든요. 3.60 너무 많이 깎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이 경기를 이변으로 보겠다. 예,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우승부도 가져가고 싶지만 픽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점. 다음에 이제 이 7번 경기. 7번 경기는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노팅엄이랑 토트넘이 맞붙는데 토트넘이 지금 역배를 받고 있어요. 원정에서 2.50. 근데 원정에서 또 50% 이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런 경기를 진짜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제가 꼭 하나씩 한두 개씩 꼭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봐보면 일단은 지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17위 대 11위 싸움으로 순위는 토트넘이 높긴 한데 근데 이제 노팅엄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잘합니다. 잘해요. 잘하기도 하고 또 전적도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그냥 체감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도 지금 현재 리그에서 지금 6경기인가 1승밖에 못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도 지금 현재 아스날 뉴캐슬한테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역배를 받고 있네. 그래서 뭔가 쎄하다. 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역배를 받고 있을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역배를 받을 때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이 팀은 지지 않는다라는 뭔가 그런 저의 공식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 노팅엄 승은 배제를 했습니다. 노팅엄 승은 배제를 했고 심지어 이제 승에도 그렇게 구매율이 많이 가 있지 않아서 이거는 무패 사이드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다만 단통으로 정해줘야만 했습니다. 제가 픽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단통으로 토트넘 승을 가기로 했고 심지어 이거 투표도 44%, 27% 그리고 2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트넘 제가 분석한 것도 다 토트넘 쪽으로 좀 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이 승부패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승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뉴캐슬입니다. 썬더랜드 대 뉴캐슬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경기는 썬더랜드가 잘하잖아요. 홈에서 여태까지 아직도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상대 전적 보니까 또 뉴캐슬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10경기 동안 단 1패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게 또 컵 경기였다 하필. 직전에 0대3으로 뉴캐슬이 이긴 그게 그거였다. 그래서 썬더랜드가 사실 홈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이 뉴캐슬이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2점대 초반에 정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거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잠시만요. 어, 어디냐? 음, 썬더랜드 아니 뉴캐슬이 46%를 받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건 46% 나오고 우승부 25%, 29%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46%에 대한 이제 배당 적정 배당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2.17이라는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뉴캐슬이 배당을 2.23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비슷하게 받은 거죠. 비슷하게 받은 건데 조금은 높게 받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17 44%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46%. 46%에 2.04 배당은 조금은 높을 수 있다. 조금은 높다. 좀 높거든요. 사실 좀 높은 편인데, 음, 이거 정말 고민되는구나. 뉴캐슬이 지금 원정에서도 상당히, 결과물이 좋나? 일단 봐봐야겠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뉴캐슬 현재 리그에서 4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이제 썬더랜드가 좀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정에서 또 이제 뉴캐슬이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뉴캐슬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네. 이거는 이거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원래는 저 뉴캐슬 승을 갈렸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골차가 28%, 이게 18%야. 이거 와, 와 잠깐만. 썬더랜드가 48%. 이야, 이건 뭐니? 음, 그래 어렵네요. 썬더랜드가 46%의 배당을 좀 높게 받아서 46%에 2.03은 좀 높은 편이니까 만약에 썬더랜드가 이기게 되면 아니 뉴캐슬이 이기게 되면 1점 차 승부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야 이거 썬더랜드 홈에서 역배를 받고 있어. 그러면 이게 썬더랜드가 29%라고 했으니까 29%의 적정 배당 한번 찾아볼까요? 3.44 3.44를 받았어야 했는데 3.37 받았어. 이건 또 낮게 받았어.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어렵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제가 단통 패보고 있었는데 단통 승으로 바꾸겠습니다. 썬더랜드 승으로 승으로 바꿀게요. 이거 왜냐면 뉴캐슬이 배당을 좀 높게 받고 있네. 아 배당을 좀 높게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이게 정배를 받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썬더랜드는 흐름도 안 좋다 보니 그렇다 보니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예, 썬더랜드의 또 승으로 예, 한번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잠깐만 29% 이게 25%인데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단통 무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9%고 25% 됐잖아요. 근데 배당 차이가 몇 안 나. 이거 많이 안 나네요. 25%에 3.05은 정말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로 제가 비긴다. 비긴다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입니다. 네, 이거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9번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9번에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 경기입니다. 이것도 64.9% 몰려 있는데 당연히 아스톤빌라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퍼센테이지를 보면 18위 대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톤 빌라인데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64%죠. 근데 제가 분석한 거는 53% 나왔고 25%, 22% 나왔습니다. 이게 은근히 낮게 나왔어요. 네. 저는 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근데도 53%인데도 이게 적정 배당이 1.88 나옵니다. 1.88. 근데 지금 해외 배당을 보면 2.04 받고 있어요. 높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굉장히 이변이구나. 이변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지금 구매율을 보면 아스톤빌라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저는 이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만약에 햄무를 하게 된다. 햄무를 하게 되면 31%인데 31%에 3.4는 좀 높고요. 22%가 이제 이 배당이 나오는데 사실 웨스트햄 상대로 이런 배당 가져간다라는 거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건 아닌 것 같고 승과 무 둘 중에서 이제 골라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골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25%고 이게 22%야. 웨스트햄이 아스톤 빌라를 잡는 그림이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음, 굉장히 어렵구나. 아, 흥이냐 무냐. 단통으로 가야 된다면 흥을 갖고 갈 것 같고 이거는 근데 무승부까지는 곁들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또 웨스트햄이 또 2연무 거두고 있다. 네, 아스톤 빌라 지금 현재 8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고 무승부가 10경기 동안 없었다. 과연 네, 승이냐 무냐 몰라야 한다면 저는 일단은 승무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승무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줄이게 된다면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무로 고르고 갈게요. 다음에 10번 경기 마지막인데 이 피오렌티나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단통 승을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리그 성적이 두 팀 모두 다 되게 처참합니다. 피오렌티나가 지금 현재 0승 6무 8패고 엘라스 베로나가 1승 6무 7패예요. 그래서 두 팀 모두 다 거의 최악의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에 리그 6위를 했던 팀이고 또 3년 연속 컨퍼런스 리그의 결승을 두 번이나 진출한 팀이기 때문에 네임드 자체가 일단 달라요. 네임드 자체가 다르고 그 스쿼드나 네임 밸류나 뭐 클럽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그 피오렌티나가 무조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은 안 좋다고 해도 분명히 엘라스 베로나가 해볼 만해 보인다 해도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우세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 그리고 지금 상대 전적만 봐도 홈에서 피오렌티나가 7경기 연속을 엘라스 베로나한테 지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유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이제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42%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왔고 근데 이건 51%죠. 51, 25, 29.5, 18.8인데 제가 분석한 거는 여기가 42 그리고 29, 29 나왔습니다. 42, 29, 29. 근데 42%를 이제 적정 배당으로 나눴을 때는 2.38이라는 배당이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1.91이라는 굉장히 낮은 배당을 부여를 했어요. 피오렌티나 쪽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당이 좀 이상한 거죠. 이것도 이거는 배당으로 접근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경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다. 근데 구매율 보니까 이거 구매율을 확인을 해보면 3등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오히려 엘라스 베노라 쪽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고 뭐야? 어?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랑 다르게 나오네요. 이게 피오렌티나 쪽으로 몰려 있구나. 근데 이거는 저는 일단은 지우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예, 이거는 내가 보는 거랑 다르네. 근데 어쨌든 저는 승무패 일단은 했는데 이게 조정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배당이 좀 너무 배당으로 뭔가 장난을 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좀 이게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걸로 봐야 되지. 죄송합니다. 자, 이걸 보면 구매율이 이쪽으로 몰려 있어요. 엘라스 베로나 쪽. 이거 진짜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엘라스 베로나가 이길 법한 경기는 맞아. 근데 배당으로만 봤을 때는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피오렌티나의 배당이 1.67이기 때문에 해보만해 보이는 경기라고 쳤을 때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이 배당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수동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경기가 지금 어, 구매율이 오히려 원정 쪽을 좀 더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단통으로도 솔직히 패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경기였고 원래는 초안은 승이었습니다. 원래는 승이었는데 이거는 좀 지워보겠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아니군요. 이게 9번, 10번 경기였군요. 제가 1, 2, 3, 12, 13, 14를 지운다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디네스 나폴리를 봐보도록 할게요. 우디네스 나폴리는 일단은 나폴리가 유리해 보이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2위 대 11위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폴리가 지금 배당을 1.68인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높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자, 우디네세 대 나폴리. 나폴리가 지금 상당히 그 일정이 조금 빡세긴 합니다. 빡세긴 해. 근데 지금 퍼센티지를 보니까 은근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50% 나옵니다. 50%. 50% 그리고 26%, 24%. 근데 여기는 21% 정도 사람들이 더 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나폴리 쪽으로 굉장히 좀 퍼센테이지가 보수적으로 나왔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50%면 딱 2배당입니다. 2배당. 근데 지금 나폴리가 받고 있는 배당은 1.89였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배당을 책정을 받은 거죠. 배당적으로 뭔가 이상해 보이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폴리가 이기는 그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나폴리가 1점 차로 이기냐 2점 차로 이기냐 이걸 이제 좀 조정을 해봤는데 나폴리가 1점 차 승부가 30% 정도 나오고 2점 차 이상이 20% 정도가 나옵니다. 즉 배당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건 2점 차 승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경기겠다 싶어서
이건 나폴리가 신승을 거두겠다 생각해서 나폴리 단통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경기 중 14경기 중에서 제가 이제 8경기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걸 아까 초반에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자, 4경기 이론이 있죠. 탑4라고 하죠. 탑4 4경기를 찾아보면 70% 받고 있는 3경기가 있고, 나머지 1경기가 맨체스터 시티 경기일 겁니다. 맞을 거예요. 맞죠? 예. 이 4경기 중에서 이변을 찾아줘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를 이변으로 찾으셨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확률적으로 이 4경기가 전부 다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나폴리는 정배로 봤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이변으로 봤댔죠. 이것도 이변 좀 생각을 하고 있댔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기가 이변으로 나올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1, 2, 3과 12, 13, 14번 경기는 또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게끔 제가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토삼이었습니다.